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아주버님의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만든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직장생활 3년차를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아직 사회인이 아닌 학생 신분인 대학 4년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밖의 생긴 아이로 인해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의 시작은 직장생활 1년 시절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만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은 지방이고 홀 어머니에 형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남편 대학이 서울에 있기에 자취보다는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학교를 다니게 되었네요. 연애 시절부터 명절 때도 잘 내려가지 않던 남편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임신하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기에 결혼을 서둘러야 했기에 예비 시부모님이 있는 4시간 거리를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에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치만 남편이 결혼 소식을 알리자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하십니다.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안 계시니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2살 많은 형이 동생에게 야단을 치더군요. 야, 엄마, 공부하라고 서울로 보내놨더니 참 꼴값을 떤다. 그리고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애 생겼다고 결혼 통보하러 왔냐? 한심한 놈. 그러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남편이 대화를 나누려 해도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애도 생기고 급해서 식장은 우선 잡아놨으니 결혼식에 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데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결혼을 하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본인은 자신 집에 정이 없어서 영 끊고 살아도 상관없으니 걱정 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형은 할 줄도 아는 것도 없이 삼수한다고 주구장창 돈 가져다 쓰고 안 되겠으니 사업한다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돈만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며 그런 형에게 퍼주고 또 퍼주고 했다고 하네요. 정작 남편은 타지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부족했기에 생활비 벌려고 짬짬이 과외와 알바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학생 신분이기에 모은 돈이 없었으며 저 또한 당장 모은 돈이 별로 없었기에 서로 우리 집에 우선 들어와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남동생이 군대를 간 상황이라 방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방을 태어날 아기 방으로 쓰기로 하고 아기 낳고 남편도 취직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식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결혼식 전날 올라오셔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애 낳고 결혼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식을 올리냐고 또 형도 안 간 장가를 먼저 간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아주버님도 아버지 안 계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멀리 산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둥 설득력이 전혀 없는 개소리를 아주 나열하더군요. 결혼식 전날에 우리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지만 남편이 시댁 부모님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현재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애 낳고 나니 시어머니는 손녀 보고 싶은 마음에 잘해주시기는 하시나 제가 앙금이 남아있어 그냥 기본만 하고 살고 있어요. 아주버니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개소리는 끝도 없습니다. 혼자 조선시대에서 살다 온 듯 며느리 도리를 끝도 없이 외치며 안부 전화에 방문 횟수에 와서는 아침에 밥상 차리는 거며 아주 잡아먹을 듯이 지저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엄마 모시고 살 거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생했으니 이제 편히 밥상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자신은 결혼해서 아들 셋은 낳을 거라고 말하며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딸 하나 낳고는 안 낳는 건 예의가 없다고 꼭 제가 들으라고 맨날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젠 내 귀에 멍멍멍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서 대꾸는커녕 표정 하나 안 바뀌니 아주 왈왈왈 지저대네요. 그렇게 5년을 살았는데 3월 중순에 아주버니 결혼을 한다며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홀 어머니가 너무 단출해서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고 나를 정하자고 재촉하더군요.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고 저번 주 토요일에 내려가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서둘러 일찍 내려갔지만 사람들이 꽃놀이를
많이 가는지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군요. 간신히 시간 맞춰서 식당에 도착하니 상견례 자리에 모두들 와 계셨습니다. 상대 쪽은 여자분 부모님과 언니 부부와 아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너무 괜찮은 분들이셨고 아주버님도 사람은 좋은 척 엄청난 연기를 하며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들이 주고받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소름 끼치고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 부모님과 시어머니, 아주버님과 같은 자리에서 얘기 중이셨고 우리 부부는 언니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동갑이라 그런지 서로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버님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쩜 아주버님이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대요? 요즘은 시어머니 모시고 안 살려고 하는데 외모도 예쁘시고 마음도 어쩜 이렇게 착하세요? 라고 하니 언니분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착해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저희가 서울 살아도 워낙 효자라 저희가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딸만 낳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더 못 낳았는데 걱정 말라고 아들 셋은 무조건 낳을 거라고 했어요. 다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잘 맞는 것 같아 보인다고 대충 이런 얘기를 하니 언니분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아 그랬어요? 하면서 나의 의중을 알아들은 건지 말을 아끼시고 애들 얘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잠시 여자분과 언니 그리고 그쪽 어머님과 화장실로 향하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더 있고 싶어도 남편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바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여자 쪽에서 파혼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였죠. 아주버님이 그 여자 집안에 쫓아가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했다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아버지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술 먹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깨부시고 했다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는 것 보니 아직 그쪽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나 봅니다. 뭐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저지른 일은 아니니까 상관없네요. 그 여자가 아주버님 꼬임에 넘어갈까봐 불쌍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돌려서 비꼬듯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상견례 얘기가 나왔을 때 지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올 텐데 꼭 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괜찮은 여자가 나오니 남편도 놀란 듯 했습니다. 집에 올 때 남편한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 여자 인생 망칠까봐.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재산 다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잖아? 아니야? 내 말이 맞지? 내가 그 여자 하나 살렸네 라고 하니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누가 뭐라고 했어? 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가씨는 아마도 제가 평생의 은인일 겁니다. 제발 다시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 찌질한 남자 만나지 말고 남자 보는 눈 좀 키우고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본 순간 느꼈습니다. 쓰니는 진짜 오지랖 넓은 사람이네요. 언제까지 쓰니가 남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막말로 더 착한 여자가 나중에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경우 그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또 그 여자가 아주버님만 못한 개차반의 남자랑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쓰니도 시댁에 당한 것도 있겠지만 사연에 묻어나오는 시댁을 무시하는 태도도 보이는군요. 하긴 남편이 처음부터 대놓고 자신 집안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 그랬을까 생각도 드는군요. 아무튼 대박 용기 있으시네요. 그 아주버님 그렇게 파혼당해서 결혼도 못하고 난 결혼 못했으니 어머님은 네가 모시라고 떠넘긴다면 어떨까요? 장가도 못 가고 그 스트레스로 시시콜콜 트집 잡고 시아버지 노릇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요? 또 이상한 여자가 형님이라고 들어와서 어이없이 되지도 않는 형님 노릇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상한 여자랑 이상한 남자가 만나서 얼마 살지 못해서 이혼하면 쓰니는 참 좋으시겠네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앞으로 뒷감당은 어찌하려고 그랬나요? 그렇게 파혼시키고 인연을 끊을 생각을 하시고 하시지 자신의 앞일을 걱정해야지요. 왜 남의 앞일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아주버님 파혼시키고 남편한테 파혼시킨 이야기를 잘한 것처럼 말하니 남편은 누가 뭐래? 라고 하는데 자신의 가족인데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당장은 고소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